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철수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 생활에 지쳐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작은 집에서 조용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외딴 곳에 위치해 있기에 인터넷의 속도도 느리고 주변에 이웃도 많지 않아 늘 적막했습니다. 그러나 철수는 오히려 이런 고요한 환경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는 집 근처 숲에서 의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철수야, 철수야. 마치 누군가 그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어 손전등을 들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나섰습니다. 숲 속 깊이 들어가자 그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오두막은 마치 수십 년간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철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내에는 낡은 가구와 먼지가 쌓인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야, 여기에 있어. 목소리를 따라 방을 돌아다니다가 철수는 벽에 걸린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그 거울 속에는 철수의 모습이 아닌 오래된 복장을 한 신비로운 여인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무언가를 간절하게 말하려는 듯 입을 번긋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놀라 손전등을 떨어뜨리고 빛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지며 거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사태를 파악하기도 전에 거울 속 여인이 손이 거울 밖으로 뻗어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지만 여인의 손은 멈추지 않고 철수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철수는 혼비백산하여 오두막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문은 이미 닫혀버렸습니다. 그 순간 철수의 머릿속에 여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와줘. 이 마을의 저주를 풀어줘. 철수는 믿기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오두막의 중앙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속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거울 속에 갇힌 영혼을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마을의 전설 속에 숨겨져 있다. 전설을 푸는 자가 거울의 저주를 풀 것이며 영혼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철수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오두막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곧장 마을의 역사적 자료를 찾기 위해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마을의 옛 전설과 이야기들이 기록된 문서들을 뒤지고 마을 원로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조사 끝에 마을에는 아주 예전에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다 변을 당해 거울 속에 영원히 갇히게 된 여인의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발견을 토대로 전설을 풀기 위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오두막으로 다시 가서 거울 앞에 서서 여인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여인의 인도대로 철수는 숲의 특정 지역에서 찾은 과거의 유물들을 모아 거울 앞에 놓았고 마침내 여인을 거울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거울은 부서지며 찬란한 빛을 발했으며 여인의 모습은 공중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철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경외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오두막에는 다시는 그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았고 철수는 그곳의 비밀을 혼자 가슴속에 간직한 채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그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 신비로운 여인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은 오래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 주위에서는 귀신의 숲이라고 불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피해 다니곤 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그 집에 살던 한 가족의 불행한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집에 사는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딸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병인지 마을의 의원들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고 가족들은 점점 더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딸의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자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의 형체가 숲속에서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창문을 닫고 곧장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그 일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모두 단지 꿈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매일 밤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얀 여인은 항상 같은 자리에 서서 집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런 날들이 계속되자 가족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몇 주 후 딸의 상태는 더 나빠졌고 결국 그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집안에는 깊은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딸의 장례식을 치른 후 아버지는 숲속으로 그 여인의 정체를 확인하고자 결심했습니다. 어느 음산한 밤 그는 손에 랜턴을 들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쩐지 그 여인을 만나리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숲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무겁고 어두웠고 바람 소리마저 그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숲의 깊은 곳에 도달했을 때 아버지는 그 여인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은 이제 괜찮아요. 그 순간 아버지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인의 존재는 사악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는 이 세상이 것이 아닌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평화로워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그저 혼란과 공포만이 가득 찼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는 그 사건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집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죽기 전 밤마다 숲에서 들려오던 노랫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밤에 많은 이들이 목격했다는 여인의 방문과 함께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 집은 버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그 집을 멀리 돌아갔고 숲 근처에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집과 숲은 점점 더욱 음침하게 변해갔고 그곳을 찾는 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는 전해져 내려가 마침내 전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그 집 근처를 지나던 이들은 아직도 밤이 되면 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슬프고 때로는 위안이 되는 소리였지만 여전히 그곳에 얽힌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두려움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그 집과 여인의 이야기는 현재까지도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조심스럽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사람들에게 귀신의 숲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숲속에 감춰진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인터넷에서 유명한 공포 커뮤니티를 둘러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평소처럼 무서운 이야기를 읽으며 소소한 스릴을 즐기던 중 유난히 긴 글 하나가 눈에 띄었다. 제목은 심야의 방문자였다. 호기심에 이끌려 클릭했을 때 나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이야기에 휘말리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 이야기는 글쓴이 A씨가 경험한 실화 공포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A씨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 살고 있었고 그날은 유난히도 조용한 여름밤이었다고 한다. 창문 밖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나뭇잎이 사박사박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던 그 순간 갑작스럽게 집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고 A씨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그 발소리는 마당에서 멈췄고 잠시 후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A씨는 밤늦게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당황했지만 문 너머로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궁금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두드림은 너무도 규칙적이고 마치 기계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일정했다. A씨는 조심스럽게 출입문에 다가가 도어홀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불길한 예감이 든 A씨는 바로 문을 열지 않고 대신 경찰에 전화를 걸기로 했다. 경찰이 오는 동안 두드림 소리는 계속되었다. A씨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고 반사적으로 문고리를 잡았다가 간신히 참아낸 후 솔직히 무서웠다. 그때 갑자기 두드림 소리가 멈추고 정막이 흘렀다.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찰나 다급히 누군가 문을 흔들며 여기 있는 걸 알아. 문 좀 열어줘 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A씨는 소름이 끼쳤다. 그 목소리는 어딘가 기계적이었고 인간답지 않은 느낌이 강했다. 더욱이 그 목소리는 알 수 없는 외국 억양이 섞여 있었다. 혹시 누군가의 장난일까? 라는 생각이 스쳐갔지만 이 상황에서 문을 여는 것은 어리석은 짓처럼 느껴졌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두드림과 목소리는 사라지고 없었다. 집 주변을 수색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장난일 가능성이 높다며 조심하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 A씨는 이상하리만치 찜찜한 기분에 그날 밤을 제대로 잠들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도 이 이상한 사건은 계속되었다. 밤마다 반복되는 두드림 소리, 그리고 기계적인 목소리. A씨는 견디다 못해 CCTV를 설치했지만 희한하게도 밤이 되면 CCTV도 고장 나버렸다.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으나 모두 과장된 이야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결국 A씨는 인터넷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리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글에 알 수 없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너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너를 찾고 있다. 빠져나올 수 없어 등의 알 수 없는 문구들이었다. A씨는 두려운 마음에 글을 삭제하고 싶었지만 삭제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A씨는 행방불명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잠적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 누구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그의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게시되어 있었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몇 달 뒤 그의 글은 흔적조차 남김없이 사라졌다. 이 이야기를 마친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무래도 그냥 픽션이라고 치부하고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왠지 모르게 이 이야기는 현실과의 경계에서 어른거리는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밤이 깊어져 가고 주변이 조용해질 때면 가끔 나는 A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묘한 두려움에 빠지곤 한다.